주말간 미증시의 추가 하락, 그리고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까지 급락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또한 이번 주 첫 시장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며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대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현재 증시가 앞으로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갈림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되 현금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면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급락 장세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위치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적으로도 큰 악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투자를 이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2018년도 차트와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2018년 10월 초의 위치가 현재 시점과 굉장히 유사한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위에는 이렇게 큰 하락 추세선을 두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이 보라색 120일 이평선까지 주가가 내려왔고 이렇게 9월 말까지만 해도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증시가 이제는 다시 상승 반전을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서는 이렇게 와장창 무너져버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현재 시점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차트적으로 현재 이 보라색 121선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물론 과거의 패턴대로 주가가 움직여 나가란 법은 없지만 우리는 과거의 차트 패턴을 통해서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보시면 현재 지수가 이렇게 2018년도와 비슷하게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듯 움직이고 있으며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 지수대를 깨고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2018년도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지수는 이 파란색 241선까지 깨고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기준으로 주가 지수는 2400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을 하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예측을 하려는 자세는 최대한 내려놓고 대응의 자세에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은 투자를 시작하며 매수를 할 때 항상 내가 사면 사는 그 바로 직후부터 앞으로 주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차서 투자를 합니다. 대부분이 이 확신이 너무 강해서 조금이라도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찬다면 최대한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대부분의 경우에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애초부터 한 번에 많이 투자를 해서 한 번에 많이 먹어보겠다는 탐욕은 조금 내려놓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대부분의 경우처럼 하락할 확률이 충분히 있으니 투자를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이 좋아 보여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겠다는 확신에 차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때 되면 오히려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니 더 싼 가격에 더 투자를 할 수 있으니 좋은 거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몰빵을 하고 향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막상 주가가 더 싸져서 투자 매력이 더 올라갈 때는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는 마냥 좋아 보이던 주식이 막상 투자 후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락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뉴스들을 엄청 찾아보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국내외를 막론하고 죽자고 덤벼들어서 악재를 찾으면 악재가 하나라도 없는 기업은 아마 한 종목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찾은 악재를 보고 이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 생각을 하면서 또 공포 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고 그러다가 투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손절을 하고 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 투자를 할 때는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때, 예를 들어 10%, 20%가 빠졌을 때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기업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으로 보일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그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자신감 있게 주식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충분히 고민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는 워렌 버핏도 지금까지 항상 시장의 바닥에서 주식을 잡아서 고점에 파는 그런 식의 투자로 막대한 부를 쌓으신 분이 아니죠.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폭락이 나오기 전에 이미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계셨으며 폭락을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과 달랐던 것은 폭락이 나올 때 공포를 견디지 못해서 다 손절을 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기업을 믿고 싼 가격에 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임으로써 차후에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얘기가 조금 샜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 현 시점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 대한 예측은 멀리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주가 지수가 2610포인트인데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될지를 맞추시려고 노력을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반대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 만약에 2018년도와 같은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저렴하게 사모으시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을 계속 하시면서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시장이 약세를 지속하게 된다면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을 저축 대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약세장에 스스로의 멘탈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2018년도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큰 폭락장 뒤에는 또다시 이런 강한 반등장이 나왔죠. 시장은 하락 뒤에는 상승이 있고 상승 뒤에는 하락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겁을 먹고 다 던지고 도망을 쳤던 투자자들은 이 다음 상승장에서 상승하는 시장만 바라보며 손절을 한 것을 크게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시장이 충분히 상승을 하고 나서 뒤늦게 확신이 다시 생기면서 시장에 진입을 하고 또다시 하락장에서 손절을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때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폭락장에서 용기를 내서 좋은 기업들을 싼 가격에 매수를 했다면 오히려 이때 좋은 성과를 내며 시장을 나왔을 수도 있겠죠. 저 또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현재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또한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미국 연준을 필두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대출 금리도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막상 소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밥상 물가 올라서 힘들고, 거기에 대출 금리까지 올라가니 소비를 할 여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은 점점 둔화가 되며 결국 경기 침체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갑자기 러시아가 종전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현재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리오프닝 효과가 강하게 일어나며 경기 침체고 뭐고 소비 여력이 떨어지건 말건 강하게 보복적으로 소비를 하며 단기적으로나마 기업들의 실적을 이끌고 나가며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즉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로 경제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푸틴만이 알겠죠. 그러니 이러한 변수들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매몰되게 되면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단 시장이 추가적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꼭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거나,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사 모으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 한층 더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의 멘탈 관리를 잘 해나가며 투자를 해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마음만은 추가 하락 없이 내일이라도 바로 강한 반등이 이어지며 시장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안에서 구독자님들 모두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텐데 부디 약해지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